나라가 망해도 박물관은 살아남을까? 5부가 시작되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은 이제 그 고용 전망과 관련된 건데, 예. 이 고용 전망과 관련해서는 크게 좋다고도 안 했지만은 네. 나쁘지도 않다라는 예. 얘기가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 산업으로 네.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많이 네. 적혀 있거든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은 박물관, 미술관, 국공립, 학예연구 인력 같은 경우에 고용 전망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하지만 네. 사실은 불황을 가장 잘 타지 않는 게 박물관 사업이고 크리에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병원에 불황이라도 병원에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박물관도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재는 해마다 발굴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또 문화재 보존이 해야 될 문화재 수리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서 개인의 자산이 아닌 국가가 국민들이 공유하고 같이 공공으로 소유해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 이것을 또 교육하는 인원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큐레이터로 직업으로서의 큐레이터는 저는 아주 향후에 아주 유망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재미와 전문성이 갖춰진 준비된 인원이라면 저는 고용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네. 원장님께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의견 한번 듣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전에 학예사 할 때 이제 10년 넘었죠. 10년 넘을 그때쯤에 일본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당시에 이제 국립 동경박물관 쪽하고 규시박물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가나자와 현립박물관 이런 데 다녔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근데 그런 다니면서 이제 학예원들 이렇게 만나고 거기 상황 같은 거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네. 학예원들을 더 이상 신규 고용을 하지도 않고 정체를 시켜놓고 나가시는 분들은 다 퇴직을 시키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임시직으로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박물관 시설 같은 경우에 원래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이제 유지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민간에다 분양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던가 임대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던가 약간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 보면서 이게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 분야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분야가 되게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반대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본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박물관이나 고고학 분야에서 모든 것이 다 앞서 있는 일본이지만 일본과 같이 경제 구조나 불황을 통해서 이런 박물관의 공공시설들을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사실은 그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진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국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식이 이것은 국가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이 공동의 재산으로 소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 공공 자산을 포기해서 관리나 운영을 포기해서 민간에게 확 넘겨서 민간 보고 위탁하라고 당장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불황일 때 재건을 하거나 경기를 해서 경기를 막 부양하듯이 마찬가지로 문화 자원도 결국은 그것이 최근의 인식은 그것이 경제적 가치의 부가 가치가 높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가의 문화유산을
당장에 경기가 어렵고 불안하다고 해서 민간 입학으로 돌려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 문화와 관련된 그 문화 자산이고 국가 유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를 부양하는 그 정책 안에 문화 자산이나 문화 자산을 관리하는 인력을 저는 더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문화는 그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가 앞으로 블루오션이고 전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그런 그 정책이나 현재와 같은 그런 그 운영, 그 경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더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좀 더 이것들을 더 지키고 또 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 이런 것을 벗어나서 좀 더 뭔가 혁신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방안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그 앞으로의 전망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금 이거를 보시고 들으시는 시청자분들하고 청취자분들이 이게 본인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원장님과 제가 이제 각자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7번을 제가 이제 급격하게 추가를 했는데 보람차거나 뿌듯하거나 기쁠 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뭐 역시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또 우리는 발굴하는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역사를 찾아내는 일원이다 해서 아주 이 일에 보람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역사책에 쓰여지지 않았지만 문화재 발굴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서 이 당시에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1960년대 강북대학교 박물관에서 그 사천 구평리 조개더미 유적을 발굴한 게 있는데 87년, 88년에 와서 발굴한 지 20-30년 지나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한 달 동안 물체질을 해서 뼈바늘 2cm 되는 뼈바늘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뼈바늘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옷을 지을 때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구나라는 그런 그 사실들을 실물을 통해서 실물을 발견해내므로 해서 이 당시에 뼈바늘이 있어서 그 실로 옷을 기어 입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들은 역사를 새롭게 찾아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에 아주 큰 보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되는 광화문 광장 그 경복궁하고 이순신자궁 동상 사이에 6조 거리가 있었는데 아무도 이 6조 거리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저는 거기에 길을 막아놓고 발굴을 해서 6조 거리를 찾아서 조선 왕조실록에 있는 6조 거리에 그가 실물로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들을 실물을 찾아냈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현재 광화문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 월대 복원하는데 6조 거리를 찾아내는데 뭐 일익을 담당했다. 이 사실은 뿌듯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아무도 누가 발굴하고 누가 찾아냈다는 거는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저 혼자 이 즐거움을 내가 찾는데 일익을 담당했어. 이거 내가 찾았어라고 혼자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그 낚시로 따지면 이게 그 고기 잡을 때 손맛 이런 것들 월척을 엮을 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역사를 공부하고 큐레이터가 되고 매장 문화재를 조사하는 조사원으로서의 즐거움 혼자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적이 이제 기억이 나시는군요. 뭐 굉장히 수십 년간 해오셨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이걸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이걸 여쭤본 다음에 나는 뭐가 있었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자랑하려고 맘먹으면 엄청 오랫동안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 하긴 어렵고 원장님 다음에 또 한번 시간 잡아갖고 한번 자랑하는 시간으로 다음에 서로 했던 거를 자랑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죠? 오늘은 한 가지만 제일 보람찼던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고양시청에 근무를 했잖아요. 예. 근데 당시가 개발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러니까 네. 저기 지금 보금자리 주택, 예. 삼성 보금자리 주택 지구랑 지축신도시 같은 데가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을 보니까 이게 막 집들을 막 철거하고 있고 네. 그 막 버려지고 있는 거죠. 민묘들도 막 파헤쳐지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 마침 그 시에서 무슨 공고가 내려왔어요. 그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 좀 이렇게 쓸 사람 있으면 얘기해라. 네. 근데 공무원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다 월급 주고 하려면 다 일이잖아요, 그게. 네. 근데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명을 달라 그랬어요. 네. 그냥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지. 아, 네. 근데 너 그거 받아서 20명 월급 다 집행해주고 그 사람들 사고 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예. 이런데 저는 뭐 그때 뭐 그런 겁이 없었으니까 예. 20명을 받아가지고 고양시 당시에 그 지표조사 해서 유물이 출토될 만한 데 중에서 삼성 지역하고 지축 지역에 있는 게 유물상부지가 한 1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그 분들한테 가서 눈에 이거 여기 왜 있지 싶은 건 다 주소라 그랬어요. 예. 봉투를 주었고 일렬로 서가지고 예. 이렇게 쫙 가서 주소라 그랬죠. 예.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나씩 주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골라가지고 막 사금파리도 골라내고 예. 뭐 이제 막 그래가지고 유물을 이제 수습을 한 거죠. 예. 근데 유물이 그게 나중에 세 보니까 만점 정도 된 거죠. 예. 예, 그 유물이 셌으니까 내가 또 이제 시장님한테 기한을 한 거죠. 예. 유물이 이렇게 모였다. 예. 이거 버릴 수 없다. 예. 그 저기 뭐 사실 유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아무튼 지역의 흔적이 나왔으니까 그 지역의 흔적을 가지고 어디 저장을 해야 되겠다. 예. 수장고를 달아. 예. 그러니까 사실 수장고가 어디냐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지금 저 어울림누리 고양시 어울림누리 지하 주차장 3층이 있는데 예. 3층에다가 수장고를 만들어드리게 돈을 내라. 그래갖고 이제 시장한테 건의를 드렸죠. 그래갖고 이제 그 항문안 습기도 놓고 뭐 이렇게 판때기 같은 것도 놔가지고 전시를 임시로 하게 해가지고 예. 그 고양시 유물 전시관 가칭으로 해가지고 예. 그걸 이제 저 혼자 만든 거죠. 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들고 그걸 만들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전화가 또 와가지고 예. 뭐 우리 동네에 뭐 상여가 있고 뭐 그런데 그거를 좀 저기 그 상여집이 무너졌다. 네. 네가 좀 가져가라. 네가 하게사라며.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받은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또 이제 어르신들 20분 정도 계셨으니까 예. 그분들하고 가가지고 다 수습해가지고 예. 와서 맞춰보니까 2세트가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복원해놓고 감정 받으니까 한 1억 5천 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그 다음에 그런 게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또 기증도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예. 유물을 모아놔가지고 그거 갖다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당시에 꽃박람회 네. 꽃박람회가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뭐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고향 600년 전시관 같은 걸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예. 그거를 꽃박람회 전시장에 만들어서 전시장을 하다가 그게 지금 고향 600년 전시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근데 거기서 이제 물론 그 중요 유물만 가져갔고 나머지 그 지역에서 수습한 향토 유물은 예, 지금 뭐 그 아마 창고에 있을 테지만은 예. 저는 그거를 모아서 보람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예. 지자체들에서 박물관을 만드는데 그 지역에서 나온 출토 유물을 가지고 거기서 컨텐츠를 찾아서 예. 그걸로 박물관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맨날 박물관을 만든다고 해놓고 건물 지은 다음에 유물을 다 사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필요한 유물은 나중에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일단은 최대한 지역에 있는 지역의 향기가 남아있는 유물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거 가다가 이제 왜냐면은 그 지역 전문 박물관이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실천을 해가지고 네. 그 유물을 만들어 놓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정리하고 또 무슨 당시에 대학생 근로자 예. 그런 것도 뭐 시에서 또 뭐 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통문화대학교 나온 친구가 또 한 명 지원을 해가지고 네네. 그 친구랑 이제 박물관 뭐 도록이라고 그래야 도록이라고 하기엔 좀 뻘쭘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예.
유물 목록도 유물 대장도 정리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참 잘했다. 네. 아 그리고 그거 한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그때 내가 했던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앞으로도 되게 그러니까 뜻있는 일에 한번 당시엔 힘들어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네네. 예,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때가 되게 보람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제가 그래서 원장님한테도 되게 자랑도 많이 하고 네네. 아 막 그랬었어요, 그죠? 네, 결국은 박물관은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성이나 사람의 완성이 뭐 1, 2년, 10년, 20년 교육하고 가꾼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성장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뭐 교육시키기도 하고 뭐 구입해주기도 하고 옷도 사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야지만 하나의 사람이 성인으로 태어나듯이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박물관은 뭐 3년, 4년 뭐 지금처럼 뭐 예산 뭐 타당성 조사도 하고 뭐 기본 계획도 수립하지만 그게 다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그것을 준비하고 필요성을 같이 지역 주민들이 또 그것을 또 인식하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들 재료들을 또 수집할 수 있도록 같이 공감해야지만 하나의 지역 박물관이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 신준영 소장님 통해서도 또 잘 확인되고 또 그 산 증인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5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6부부터는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이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